자, 여러분, 준동사 들어가겠습니다. 준동사란 무엇인가? 선생님 강의 중에서 좀 포인트 되는 수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핵심이 준동사거든? 준동사. 들어봤죠? 들었을 때 무슨 느낌이 들어요? 준동사 뭘까? 유추해보세요. 이 이름의 의미. 준동사. 뭘까요? 준하다라는 얘기 들어봐서 준하다? 어디에 준하다. 예를 들어, 준결승. 결승, 준결승 좋죠? 결승이랑 준결승이랑 비교하면은 절대 다른데 준결승은 결승에 준하긴 하거든? 왜냐면 결승에서 해당하는 룰이라든지 뭐 경기의 목표나 뭐 뛰는 인원이라든지 그런 거는 뭐 비슷하나 그쵸? 근데 절대 다르죠? 대체할 수가 없죠? 그쵸? 명품, 준명품 명품에 준하는 걸 준명품이 하는데 명품을 준명품이랑 급을 대체할 수가 없거든? 그런 개념이라 생각하면 좀 이해가 쉬운데 준동사는 뭐냐면 동사에 준하는, 동사에 준해, 동사랑 비슷해 어떻게 보면 동사에 준하는 성격이나 성질을 가져요. 근데 동사는 맞다 아니다? 동사는 아니야. 그게 준동사예요. 동사에 준하는 성격 성질을 가지지만 동사는 아니야. 동사는 아니야. 이게 바로 준동사입니다. 오케이? 토너먼트 경기에서 보면 결승이랑 준결승이 있듯이 동사랑 준동사를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준결승이 결승이 아닌 거 그거를 조금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준결승은 결승이 아닌 됐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동사와 성격의 성질을 가진다? 그것은 자동사와 타동사의 성격을 그대로 갖는다라고 보면 돼요. 동사의 성격과 성질을 가진다는 것은 자동사와 타동사의 성격을 그대로 가진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무슨 말이냐? 준동사에서는 동사가 어쨌든 필요한 거죠. 동사에 준하는 애를 만들려면 동사를 가져와서 얘를 준동사로 이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동사의 성질을 가지니까 그 동사가 자동사면 뒤에 목적어가 있어요, 없어요? 준동사라 할지라도 그 동사가 자동사면 뒤에 목적어가 안 오고요. 준동사를 만들었는데 타동사를 가져와서 만들었어. 그럼 타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있는 동사예요, 없는 동사예요? 있는 동사죠? 그럼 타동사 뒤에 뭐가 와요? 목적어가 이렇게 오는 거야. 됐나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다시 정리해 줄게요. 중요해서. 준동사란 동사에 준하는 성격이랑 성질을 가져. 근데 동사는 아니야. 그리고 토너먼트 경기에서 보면은 결승이랑 준결승이 있듯이 동사와 준동사를 좀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준결승이 결승이 아니듯이 준동사는 동사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동사의 성격과 성질을 가지고 사실 요거뿐만 아니라 타동사면 여러분 타동사는 몇 형식이었죠? 우리 배웠잖아요. 타동사는 목적어 있는 애들이니까 몇 형식부터죠? 3형식, 4형식, 5형식부터 타동사란 말 그쵸? 그러면 준동사를 갖다가 3형식으로 만들었으면 뒤에 목적어가 일단 하나 올 거고요. 3형식으로 만들었으면 그쵸? 4형식으로 만들었으면 어떻게 돼? 준동사로 만들어도 뒤에 목적어가 2개가 붙겠죠? 그쵸? 그리고 5형식으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 준동사로 만들어도 뒤에 목적어가 붙고 그 다음 목적격 보어까지 붙겠죠? 그쵸? 너네가 이게 지금 이것만 듣고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이게 그림으로 안 그려져서 그래 머릿속에. 그럼 쉽게 생각하면 투부정사를 예로 들 거예요. 왜냐면 준동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동사가 투부정사거든요? 이해했어요? 그러면 타동사 앞에 to를 붙였어. 투부정사를 만들었어. to 플러스 동사 원형. 그리고 또 to 플러스 동사 원형 쓰고 to 플러스 동사 원형 썼어요. to 플러스 동사 원형 뒤에 목적어가 바로 올 수 있고요. 투부정사 뒤에 3형식 동사를 썼으면 목적어 뒤에 와야 되고요. 투부정사를 4형식 동사로 만들어 수요 동사로 만들었어. make, give 같은 거. 그럼 뒤에 목적어가 2개가 와야 되고요.
투부정사를 5형식 가지고 만들었어. 그 다음에 5형식이니까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를 만들고요. 됐나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3형식, 4형식, 5형식 갖다가 투부정사를 만들 경우는 3형식 뒤에 목적어, 4형식 뒤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5형식 뒤에는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까지 만들어진다. 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되었죠? 그렇게 되고, 그럼 투부정사가 일단 준동사 라인에 하나가 오고요. 두 번째는 동명사가 와요, 동명사. 동명사는 뭐냐면 동사에 ing를 붙여서 명사화 시킨 게 동명사입니다. 동명사 뭐냐면 동사에 ing를 붙여서 명사화 시킨 게 동명사야. 세 번째는 뭐야? 분사입니다, 분사. 분사는 뭐가 돼요? 현재 분사 ing 혹은 과거 분사 pp 형태. 그래서 분사가 또 만들어지고, 자, 네 번째는 우리 여기 없지만 분사 구문이 있어요. 준동사만 잘 알고 있어도 되게 써먹을 수 있는 게 엄청 많아. 네 번째는 분사 구문이 됩니다. 됐죠?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내려와서 정리해보면은 준동사의 의미상의 주어라는 게 있어. 준동사의 의미상의 주어. 이건 뭘까요? 준동사의 의미상의 주어. 준동사는 일단 동사가 아니죠. 그쵸? 실제의 주어를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실제의 주어를 갖지 못합니다. 왜? 준동사는 동사가 아니니까. 됐나요? 그래서 보통은 주절의 주어랑 같을 때는 생략을 하고 다를 때는 의미상의 주어를 집어넣습니다. 다시 보통 주절의 주어랑 누가? 준동사의 주어가 같을 때가 있어요. 가끔. 그럴 때는 그냥 생략을 해도 되고 이거 좀 이해 안 돼도 그냥 조금 따라오세요. 뒤에서 다 할 거야. 네. 네. 준동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자, 준동사가 쉽게 생각해보세요. 아까 동사에 준하는 애라 했잖아, 그치? 동사에 준하면 준동사는 동사는 아니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럼 동사는 원래 누굴 가져요? 동사는 원래 앞에 누가 있어야 돼? 얘들아? 동사 앞에 누구 있어? 주어 있죠? 그럼 동사는 무조건 누가 있어야 돼? 문장에 주어 동사는 무조건 있잖아, 그쵸? 그럼 내가 동사야. 그럼 내 앞에 누가 있어? 주어 항상 있잖아, 그치? 근데 준동사는 동사는 아닌데 동사에 준하는 애야. 그럼 생각해봐. 준동사 입장에서 주어가 필요하겠어, 안 필요하겠어? 필요하지. 동사에 준한다니까? 내가 준결승이라 해가지고 결승에서 필요한 것들이 필요 없어요? 필요하죠? 그런 이치야. 그러면 주어는 필요한데 동사는 아니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필요하긴 한데 동사처럼 똑같이 주어 쓸 수는 없잖아, 그쵸? 그래서 나온 게 의미상의 주어야. 그래서 나온 게 의미상의 주어야. 동사처럼 쓰진 못하지만 얘가 동사 행세를 할 때 형식적으로 필요한 거야. 그 뭐라고 한다? 걔를 의미상의 주어라고 한다고, 준동사에. 그럼 의미상의 주어라는 거는 준동사에만 있는 거야. 동사는 그냥 주어 쓰면 돼. 근데 의미상의 주어는 준동사가 쓰는 거라고요.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 써 있잖아. 준동사는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실제의 주어를 가질 수가 없고요. 그리고 준동사가 주절의 주어랑 다를 때 준동사가 누구랑 달라? 주절의 주어랑 다를 때 의미상의 주어를 넣어준다고. 왜? 앞에서 내가 동사, 여기 보세요. 내가 동사예요? 그럼 앞에 주어가 있을 거 아니야, 그쵸? 맞아요? 내가 동사야. 그럼 앞에 주어가 있을 거 아니야. 원래 문장이 정상적이면 이렇게 끝나야 되잖아, 그쵸? 근데 준동사는 언제 쓰냐면 내가 동사를 한 개 더 쓰고 싶은 거야. 왜냐면 사람이 말이 많죠. 글 쓰는 사람이 말이 많아. 그래서 동사를 또 쓰고 싶은 거. 동사 한 개만 쓰면 너무 답답한 거야. 근데 한 개를 더 쓰려면 뭐가 필요하죠, 원래? 한 개를 더 쓰면 접속사가 필요해. 영어 똑똑이. 접속사에다가 주어 동사까지 또 써야 되거든? 그러니까 너무 이게 비용 관점에서 너무 많이 드는 거야. 접속사도 써야 되고 주어 또 써야 되고. 그게 사람들이 긴 거 싫어하잖아. 영어에서 특히. 그쵸? 그래서 잔머리를 굴려서 만든 게 준동사야. 내가 주어 동사에다가 동사 한 개를 더 추가하고 싶은데 얘를 쓰려면 접사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가기보다는 그냥 얘랑 비슷하게 생긴 준동사라는 애를 쓰자. 투부정사든 동명사든 분사든 분사든 그래서 구문이든 간에
그게 준동사야. 됐어요? 그러면 준동사 입장에서 얘 입장에서 동사에 준하기 때문에 만약에 투부정사가 3형식이면 뒤에 목적어도 올 수 있고요. 5형식이면 목적격 보호도 데리고 다녀. 동사의 성질을 많이 가져요. 근데 주어는 어떻게 하냐면 앞에 일단 주어 하나 있잖아, 버젓이. 그쵸? 그럼 얘를 그대로 써주는 건 안 된다고. 접수가 필요하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 준동사가 싹 봐. 눈치를 봐요. 앞에 주어를 살짝 살펴봤어. 근데 주어가 만약에 같아. 그러면 그냥 이렇게 쓰면 되고 주어가 다를 수 있잖아. 이 동사의 주체와 준동사의 주체가 다른 경우가 있거든? 그때는 여기다가 의미상의 주어를 쓸게 하는 표시를 쓰고 그 다음에 목적어를 써요. 이런 식으로 주어를 써주는 거야. 규칙이지, 어떻게 보면. 룰인 거죠. 문법은 룰이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의 약속이야. 이렇게 쓰면은 너 알아서 알아들으라는 거죠. 얘가 나 준동사고 이거 의미상의 주어니까 알아들으세요라고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배웠잖아. 이 룰을 배웠잖아. 게임에도 규칙 있고 룰이 있잖아. 그 룰을 알아야지 게임을 할 수 있죠. 문법 마찬가지야. 규칙 있고 룰이 있어요. 이 룰을 알아야지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게임에서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 룰이 뭐냐면 폴 플러스 목적격 있고 그 다음 투정사 있잖아. 그럼 내가 준동사요. 얘는 의미상의 주어니 알아서 해석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알겠나요?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일단 문법을 이해한 거고 얘를 적용을 해볼 거거든. 얘는 지금 바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선생님이 적용을 좀 해볼게. 내려가서. 읽어볼게요. 투부정사 의미상의 주어. 투부정사는 준동사고 의미상의 주어는 준동사가 취하는 그 주어의 성질을 가진 애라고 했어요. 주어 필요하니까. 주어는 못 취하지만 주어가 있다. 준동사의 의미상의 주어. 그럴 때 봐봐. 자, 힌트는 1번 삼형식 구조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 구조에 우리가 이미 배웠어. 삼형식에서. 뭐예요? 주어 쓰고 동사 쓰고 뒤에 목적어 자리에 누가 와? 투부정사 오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주어는 풀린이고 decide가 동사, 목적어가 투부정사야. 그럼 풀린은 결정합니다. 약속을 하는 것을 결정해. 누구랑? 그녀와. 그녀는 누군지 모르지만 어떤 여성과 약속을 하는 것을 결정했죠. 그럼 여기 주어가 누구니? 풀린이죠. 동사는 have, decide 결정하다. 그 다음에 have an appointment. 약속을 하는 것을. 그러면 to have가 준동사거든? 근데 약속을 하는 게 누구야, 지금 여기서? 풀린인 거야. 지금 준동사의 주어랑요, 본동사의 주어가 어때요? 일치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그냥 그대로 쓴 거예요. 이런 경우 그냥 그대로 써요. 근데 조금 내려와서 3번 봐봐. 이거 없다고 치고. To love us.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투부정사 해석하면 우리를 사랑하는 것, 뭐뭐 하는 것이 해석되거든? 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단데, 이 to love us에 대한 주어는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 우리를 사랑하는 주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럴 때 투부정사 앞에다 이렇게 for 플러스 목적격으로 해가지고, 부모님이, 이 to love us의 주어가 부모님이야.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럴 때 쓰는 게 의미상의 주어예요. 왜냐면 여기서는 to love us의 주어가 지금 필요하니까. 알겠어요? 이렇게 정리하시고 이 두 가지 먼저 심플하게 하고 다음에 다시 왔을 때 다시 설명을 해줄 거야. 그리고 가운데 거, 아까 거 잠깐만 다시 볼게요. 자, Flynn decide to have an appointment with her잖아, 그쵸? 그럼 여기 선생님 의미를 이렇게 쓰고 싶어. 플린은 결정했다. 존이 그녀와 약속을 하는 것을 결정했어. 플린 입장에서 존이라는 사람이랑 어떤 이제 다른 친구랑 만나게 해주고 싶은 거야. 그쵸? 그래가지고 존이 그 여자애랑 약속을 하게 하는 거를 내가 결정을 한 거야. 너네 만나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have an appointment with her랑 her의 주체는 플린이에요, 존이에요? 존이죠? 그럼 여기 준동사 이 to have 앞에다가 존을 써줘야 되는 거야. 존이 약속을 한 거니까. 플린이 결정을 한 건 맞지만 존이 약속을 한 건 존이죠, 그쵸? 그럼 여기다가 뭐 써야 된다고? 폴 플러스 존을 써줘야 된다고요. 이렇게 돼야 의미가 맞다고요. 준동사 입장에서는 목적격 플러스 폴 플러스 목적격의 의미상의 주어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거 의미상 주어야. 됐나요? 가리? 이해했어? 오케이. 그래서 플리는 결정한다. 존이 약속을 하는 것을 결정했다. 됐어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잘한 거야. 이거 적용하고 훈련하면 돼, 여러분. 잘 이해했어요? 아까 다시 돌아갈게요. 자, 준동사의 특징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의미상의 주어까지 지금 이해한 거야. 자, 그래서 아까 보통 주절의 주어랑 같을 때 썼어, 안 썼어? 안 썼죠? 그래서 지금 생략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 다를 시에 의미상의 주어를 집어넣어 줍니다. 이 얘기고 준동사의 주어가요. 일반적인 청자 you나 we를 대상으로 할 때도 어때요? 생략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준동사의 시제 보겠습니다. 자, 준동사는 시제가 있다 없다? 시제가 없어요. 하지만 본동사랑 시제랑 비교를 할 수 있죠. 비교했는데 일이랑 전에 후를 나타내. 이게 뭔 소리냐 얘들아? 조금 어렵거든? 이거 연습하면 돼요. 뭐냐면 준동사는 기본적으로 시제 개념은 없어. 원래 동사에 뭐가 있었죠? 우리 저번 주 했잖아요. 저번 시간에. 시제 개념이 있어야 돼, 원래. 원래 동사는 시제가 있어서 현재 있고 과거 있고 미래 있고 뭐 이랬잖아. 그쵸? 그런 식으로 시제가 있어야 되는데 준동사는 시제가 있대 없대요? 준동사는 시제가 없대. 그럼 어떡해? 준동사라고 해가지고 시점을 의미하는 게 아예 없을 순 없잖아. 그럼 그때 본동사를 얘를 기준으로 해.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얘랑 뭐를 해요? 비교를 해. 기준을 본동사로 잡고 이 본동사가 현재다. 그러면 준동사랑 비교해가지고 만약 둘 다 현재야. 그럴 때는 그냥 그대로 써. 근데 본동사랑 비교를 했는데 본동사보다 준동사가 더 이전에 일어날 수 있거든? 그때는 완료형을 써. to have pp나 아니면 having pp. 너네가 나중에 이런 거 많이 보게 될 거야. to have pp 이런 거 보게 될 거야. 근데 좀 낯설 거예요. to 부정사인데 have pp? 낯선데 이렇게 써요. 언제? 시제가 다를 때. 혹은 동명사에다가 pp 때리면 어떻게 되냐면 having pp가 돼. 진짜 이렇게 돼요. to 부정사 할 땐 to have pp고요. 동명사 할 땐 having pp.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주절 시제랑 준동사의 시제가 같을 때는 여러분, 같을 때는 준동사를 그대로 쓰고요. 그리고 주절 시제랑 준동사의 시제가 다를 때 있거든? 다를 때는 완료형으로 써줘요. 됐나요? 그래서 아까 시제가 같을 때는 그냥 준동사 써주세요 한 거고 신경 안 써도 되고 근데 시제가 달라. 아까 이제 비교한다 했잖아. 그쵸? 비교해서 한 시제 전이면은 to have pp나 having pp 둘 중에 하나 써주면 된다. 됐어요? 오케이. 굿. 좋아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 진짜 다 온 거야, 얘들아. 준동사 중요한 거 다 했어. 의미상의 주어 시제까지 했으면 사실은 진짜 많이 이해했고요. 그 다음에 부정은 그냥 쉬워요. 동사에는 또 특징이 뭐 있어? 동사는 부정을 만들어줄 수 있잖아. 내가 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죠. 그 부정 형태를 준동사에서 어떻게 하냐면 동사에서 어떻게 하죠? 부정을 어떻게 해주죠, 동사에서는? 앞에다가 일반 동사 할 때는 does나 do, does, do not, does not, did not을 붙이거든? 일반 동사 할 때, 동사 부정. 비동사 할 때는 비동사 뒤에 not을 붙이죠. 그리고 조동사 할 때는 조동사 뒤에 not을 붙이거든? 동사의 부정형. 근데 준동사는 어떻게 부정하냐면
준동사 바로 앞에 부정부사인 not이나 never를 써주는 게 준동사의 부정입니다. 준동사의 부정은 준동사 바로 앞에다가 not이나 never를 써주는 게 준동사의 부정이다. 됐어요? 오케이, 이렇게 하면 돼요. 됐고, 그 다음. 자,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이렇게 한 판으로 정리해 놓은 거고요, 여러분. 한 판 정리했으면은 준동사의 의미상의 주어라든지 시제라든지 그리고 부정은요, 각각 어디서 다음 파트에 다뤄보자 하고 마무리된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좋아요. 자세하게 좀 볼게요. 그래서 요것들은 문법은 내용을 외워주시고 테스트 보시고요, 여러분. 자, 투부정사로 갈게. 자, 투부정사란 정해볼게요, 얘들아. 나 준동사를 지금 배웠는데 준동사 핵심적인 거 다 배웠거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거를 적용을 할 건데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준동사 1바 뭐예요? 투부정사야. 투부정사. 제일 많이 쓰여. 제일 많이 쓰이기도 하고 제일 쓰임도 많고 그리고 그래서 파트가 선생님 7페이지 거쳐가지고 투부정사 나열해놨거든? 엄청 많이 나오고 얘는 뭐 뒤에 나오면 강조 구문에서 나오고 가주어 진주어 나오고 뭐 가목적어 진목적어 나와. 투부정사 많이 써요. 그 투부정사 쓰임을 너네가 다 알아두면은 엄청 많이 나오는 친구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내가 어떤 쓰임인지 바로바로 보고 해석이 바로바로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 투부정사 배우는 거예요. 그랬을 때 볼게요. 투부정사란 부정사잖아, 부정사. 부정사가 뭐야? 정해지지 않았다죠. 그러면 품사가 정해지지 않은 게 뭐예요? 투부정사인 거야. 투부정사는 품사가 정해지지 않았어. 품사가 안 정해졌어. 그래서 부정사야. 아니 부자야. 안 정해졌어. 그러면 그 말은 즉슨 어떤 품사로 쓸지 어디서 결정되냐면 문장 내에서 결정이 돼요. 내가 어떤 문장을 딱 보고 여기서 투부정사가 품사가 뭔지 파악할 수가 있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건데 이 다양한 역할이 그렇다고 우주 무한대로 막 많지 않고요.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정해져 있냐면 명사 역할이랑 형용사 역할이랑 부사 역할 이렇게 세 가지로 정해져 있어요. 다양한 역할인데 무슨 역할? 명사 역할. 두 번째는 형용사 역할. 세 번째는 부사 역할. 이렇게 세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을 한다. 투부정사가요. 되게 많이 역할하죠. 그쵸? 많이 쓸 수밖에 없어. 그래서 보시면 형태를 볼게요. 아까 선생님이 앞단에서 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이해가 쉬울 텐데 형태는 to 플러스 일단 동사 원형으로 생겼어요. to 플러스 동사 원형 생겼고 얘는 동사의 성질에 따라서 무슨 형태를 쓰냐면 1형식에서 5형식 형태를 쓴다. 이게 뭔 소리냐면 얘들아. 선생님 아까 자동사 할 때는 투부정사로 자동사를 만들었으면 뒤에 목적어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했고 타동사 할 때는 타동사를 갖다 만들었으면은 뒤에 목적어 와요 안 와요? 오거든? 그 말인 즉슨 1형식부터 5형식 형태의 우리 동사를 쫙 배웠잖아 앞에서. 그쵸? 열심히 배웠잖아요. 단어도 외우고. 그럼 걔네들을 갖다가 to를 붙여가지고 준동사로 바꾸면 1형식은 원래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밖에 없잖아. 그쵸? 그럼 투부정사를 붙이면은 이 투부정사를 1형식에다 붙이잖아? 투부정사를 1형식 동사로 만들잖아. 얘를 1형식 동사로 만들잖아? 그럼 얘가 그냥 끝이야. 뒤에 아무것도 안 와요. 똑같아. 1형식은 뒤에 부사만 오다. 그쵸? 그럼 올 수 있는 게 부사. 1형식. 올 수 있는 게 부사구 정도. 이렇게 돼요. 됐죠? 이 두 번째는 뭐야? 두 번째는 투부정사가 뒤에 뭐가 와요? 2형식일 땐 투부정사 뒤에 뭐 와야 돼? 보어 오죠, 보어. 보어 와. 3형식일 때는 투부정사 뒤에 목적어 오고 4형식일 때는 투부정사 뒤에 간목, 직목 오죠. 그렇죠? 5형식일 때는 어떻게 와요? 투부정사 뒤에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 옵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1형식일 때는 투부정사 뒤에 부사구 2형식 투부정사 뒤에 보어 3형식은 투부정사 뒤에 목적어고요.
다형식 투부정사 뒤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오형식은 투부정사 뒤에 목적어, 목적이 보호 이렇게 와요. 실제로 동사를 갖다가 다 준동사로 바꾸면은 그 뒤에 오는 애들은 형태를 쓰기 때문에 이건 뭐라 그래요? 동사의 성질에 따라 투부정 1에서 5형식 형태를 쓴다는데 이거 다른 말로 투부정사는 형식을 취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투부정사가 형식을 취한다. 이 형식을 취한다는 얘기야. 이 형식을 그대로 따른다. 다른 말로는 투부정사가 이렇게 돼요. 알겠나요? 형식을 취해. 됐어요? 자, 그 다음 투부정사 역할 볼게요. 역할은 명사 역할, 형용사 역할, 부사 역할 이렇게 가. 명사, 형용사, 부사. 명사, 형용사, 부사. 오케이? 그럼 제일 만만한 명사부터 갈게요. 자, 명사는 문장에서 무슨 역할, 무슨 역할, 무슨 역할 하는 애죠?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해. 정확하게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해. 누가요? 명사가요. 그럼 투부정사가 명사 역할 하면은 어디 자리에 들어간다는 거야?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명사 역할 하기 때문에 투부정사는 애초에 동사로 시작하잖아. 그쵸? 그럼 뭐뭐 하다의 의미를 가지는데 명사가 돼야 되니까 해석이 어떻게 돼? 뭐뭐 하는 것이 돼야 돼. 뭐가 된다고? 뭐뭐 하는 것. 이게 명사의 역할이야. 뭐뭐 하는 것. 그래서 요거를 이제 예시를 통해서 볼 거야. 예시. 주어 자리 들어간 뭐뭐 하는 것은 이렇게 될 거고 목적어 자리 뭐뭐 하는 것을 이렇게 될 거고 보어는 뭐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럼 볼게요. To study English with Flynn. To study English.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with Flynn. 플린이랑 함께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하고 주어 왔지? 주어 왔잖아. 주어 자리에 온 거야, 투부정사. 그쵸? is, 항상, please, 기쁘다. 재밌지 않나요? 재밌잖아, 솔직히. 좋아요. 그래서 목적어. 이거 볼게. We hope to get better class for English. 우리는 희망한다. 뭐를요? get, 얻는 것을. 뭐를요? 더 나은 수업을 얻는 것을 희망하죠. 뭐에 대해서? 영어에 대해서. 우리는 희망해요. 뭐를요? To get better class for English. 영어에 대해서 더 나은 수업을 get 하는 것을 희망해요. 됐나요? 괜찮죠? 잘 따라와요, 여러분. 좀만 더 힘내세요. 거의 다 왔어요. 여러분, 화이팅. 괜찮아요? 잠 깨고. 자, 그 다음. compliment. 보어. Our wish. 우리의 소망은 is 이다. 뭐다? To get better grade of English. 더 나은 점수를 얻는 것이다. 뭐에 대해서? 영어에 대해서 더 나은 점수를 얻는 것이래요. 뭐가요? 우리의 소망이에요. 자, 명사 역할에서 투부정사가 보어로 나오면은 주어 자리는 뭐가 돼요? 뭐가 돼요? 다 우리 되죠. 됐나요? 자, 명사적 역할의 관용적 표현 볼게요. No better than 투부정사 하면은 뭐뭐 할 정도로 어리석지 않다는 뜻이 있어. No better than 투부정사. 투부정사 할 정도로 no better than. 투부정사 하는 것보다는 no 더 많이 아는 거니까 뭔 소리야? 이거 뒤에 거 할 정도로 어리석지 않다는 뜻이 있어. 이건 관용적 표현이니까 외우세요. 오케이? 자, 내리고 잠 깨고. 자, he knows better than to spit on the desk. spit은 뭐예요? 침을 뱉는 거거든? spit on the desk 하면 책상에 침을 뱉을 정도로 어리석진 않다. 그 정도는 아니다. 그런 뜻이죠. 그치, 여러분? 그럼 지금 본 게 명사적 역할, 뭐뭐 하는 것, 주어, 목적어, 보어. 그럼 이런 문장이 정말 많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너네가 이거를 잘 알고 있으면 이런 문장 나왔을 때 바로바로 이제 해석이 되는 거거든? 요거는 이제 천일문에서 공부하고 예문도 써보고 훈련을 해야 돼. 알겠나요? 천일문 워크북이 다 끝나면 선생님 모의고사 형태로 생긴 요런 이제 자료를 선생님이 이제 시즌2로 해가지고 너네 예문 쓰지만 예문 쓰는 게 사실 좀
각양각색이거든. 잘 쓰는 친구도 있는데 좀 어려운 친구도 있으니까. 근데 너네 학교는 또 예문이 또 안 나와서 공교롭게도 그래서 이제 예문에 대한 니즈가 좀 없기 때문에 근데 예문이 중요하긴 하거든. 결국 실력 올리려면 예문 써야 돼. 그래서 워크 방식으로 또 이제 시즌 2로 갈 건데 그 전까지 뭘 해줘야 될까요? 천혜문이랑 트레이닝은 확실하게 좀 해주셔야 돼. 거기 있는 건 다 풀어야 돼. 적어도. 문제를 많이 풀어야 돼, 여러분. 문제를 많이 풀어야지 많이 늘어요. 프랙티스가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형용사절 역할입니다. 형용사절 역할은 일단은 뭐뭐 할 이래가지고 꾸며주는 거죠, 여러분. 형용사절 역할은 꾸며주는 거야. 이거는 뭐뭐 할. 이렇게 해서 명사를 뭐뭐 한 명사, 뭐뭐 할 명사에서 형용사적으로 꾸미는 거야. 명사를 원래 보통 앞에서 꾸미지 않니? 그쵸? 맞아요? 근데 형용사 한 역할이 명사 수식만 있는 게 아니었어. 뭐도 있었죠? 형용사 역할이 명사 수식도 있었는데 보호 역할도 했거든. 이거 두 개는 왜 무조건 알아야 돼. 형용사 역할, 명사 수식 혹은 보호 역할. 뭐라고요? 명사 수식 혹은 보호 역할이야. 그럼 명사 수식이니까 뒤에서 꾸미죠. 그쵸? 그럼 주어 동사 관계야. 명사 자리에 이 only the next 최상급 들어가면 일단은 주어 동사 개념으로 들어간다 해서 the best teacher 최상의 선생님인데 to lead student 학생들을 이끄는 최상의 선생님이죠. 학생들을 이끄는 최상의 선생님이니까 이게 마치 주어처럼 마치 동사처럼 보이잖아. 그쵸? 그래서 주어 동사 관계로 쓴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래서 Flynn is the best teacher to lead student. 플린은 최고의 선생님인데 학생들을 이끄는 최고의 선생님인 거니까 요거는 명사 자리에 뭐 써요? The only, the next. 그려주면 돼요. 그런 애들이 많이 나와요. 나왔잖아. 최상급. 네, 알고만 있어요, 이거는. 그리고 동격관계. 동격은 뭐야? 앞에 나온 명사랑 투부정사가 같을 때. 그래서 일반적인 수식관계로 보면은 she has planned to learn the second language야. 그녀는 뭘 가져요? 계획을 가진 어떤 계획? learn, 배울 계획이야. 배울 계획이야. 계획은 계획인데 second language를 배울 계획이기 때문에 얘네 둘은 어떻게 보면 같은 거야. 계획이랑 second language를 배우는 거랑 같잖아. 계획이고 second language 배우는 거고 second language 배우는 게 계획이잖아요. 그쵸? 이 동격관계로 보는 거예요. 이 말이 어려우면 그냥 이렇게 이해해도 돼요, 여러분. 계획을 가지는데 어떤 계획이냐면 second, 두 번째 언어. 제2 외국어를 배울 계획. 이렇게 그냥 하면 심플해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굳이 나누자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오케이? 뭐뭐 할 계획 맞잖아. 뭐뭐 할 계획. 그쵸? 그다음 목적 관계야. 명사 나오고 투부정사 나오고 뒤 목적어. 목적어 자리가 앞에 수식하는 명사랑 같아야 되고요. 무조건 생략이 돼야 돼요. 다시 목적어 자리가 앞에서 수식하는 명사랑 같아야 돼. 그리고 무조건 생략이 돼야 돼요. 그래서 뭐뭐 할 명사인데 사실은 뭐뭐 하다에 대한 목적어 뒤에 나오는 건데 얘가 생략이 됐기 때문에 목적어다. 뭐뭐 할 목적어 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보어 역할이야. 보어는 보충해주는 거죠. 그럼 앞에 나온 주어를 보통 보충해주겠죠. 그쵸? 그러면은 비투용법으로 가가지고 원래 보통 주어 나오고 비동사 나오면 뒤에 80% 이상이 뭐였어요? 뭐였어? 이형식 구조란 말이야 이게. 주어, 비동사, 보어. 이게 이형식 구조인데 비투용법이라 해가지고 해석이 예의가 삐뚤어졌다 이렇게 외우라고 했는데 예의가 없는 거죠. 예의가 삐뚤어졌다 이렇게 외우면 돼요. 비투용법 예의가 삐뚤어졌다. 예정 의무 가능으로 해석이 될 수 있어. 그래서 나오는 대로 거기 문맥에 맞게 해석해주면 돼요. 그럼 형용사절 역할에서 투부정사가 보어로 나올 때 주어 자리에 누가 들어가면 일단 사람이 들어가야 돼. 형용사 역할에서 다시 투부정사가 보어로 나온 주어 자리는 사람이다. 그래서 he is to arrive at 6 at the airport 하면은 그는 도착할 예정이다. 언제? 6시에 at the airport. 언제? 공항에. 그는 도착할 예정이다. 6시에 공항에. 됐나요?
혹은 그는 도착해야 한다. 6시에 공항에. 혹은 그는 도착할 수 있다. 6시에 공항에. 됐나요? 이런 식으로 정리해줄 수 있어요. 됐죠? 오케이. 그 다음. 자, 그 다음 보어 역할의 관용적 표현 볼게요. 자, 보어 역할은요. 뭐뭐인 듯하다, 가까스로 뭐뭐하다, 뭐뭐로 드러나다, 우연히 뭐뭐하다, 뭐뭐 하게 되다. 이런 라인으로 관용적 표현들이 있는데 seem, appear, to 부정사는 뭐뭐인 듯하다야. 뭐인 듯하다? 우리 seem 배웠잖아. 이 형식에서. seem, appear, look. 세 개 해가지고 뭐였어? 뭐뭐처럼 보이다 했잖아. 그쵸? 그리고 이것도 seem, appear, to 부정사가 뭐야? to 부정사인 듯하다라는 뜻이 있어. 그 다음 manage to는 외워야 돼요. 뭐예요? 가까스로 뭐뭐 하다. 외워야 돼. manage to 겨우 뭐뭐 해내다. 이거 천리문에 있으니까 그냥 보여줄게요. prove 혹은 turn out to 부정사 뭐야? 뭐뭐로 드러나다. happen to 부정사 뭐야? 우연히 뭐뭐 하다. grow 혹은 get come to 부정사 뭐예요? 뭐뭐 하게 되다. 얘들아 반갑죠? 배웠던 거잖아. prove. 이 형식 배웠던 거잖아. 그쵸? 반가워요, 얘들아. 되다. 그런 거 올 수 있어요. 얘들아 반복된다는 거는 선생님이 앞쪽에 깔았는데 이게 반복되고 있으면은 엄청 많이 나온다는 뜻이거든. 중요하고. 그래서 외워놓고 이걸 너네가 어디서 좀 깨달아야 되냐면 실력이 좀 빨리 오르고 싶으면 너네가 이제 고1 모의고사 있잖아. 고1 모의고사 책 다 있죠. 그 펴가지고 투부정사를 다 찾아. 형광펜으로. 선생님 지금 순서 문항 막 지금 해주잖아. 그쵸? 거기 찾아도 되고 아니 앞에서부터 해서 앞에는 좀 쉬워. 목적이랑 뭐 심경에서 주제하는데 앞쪽이 좀 쉽거든. 거기서 투부정사만 밑줄 다 봐. 전치사 투 빼고. 전치사 투랑 구분도 해야 돼. 그걸 다 밑줄 긋고 여기서 매칭을 해보는 거야. 이게 주어 자리에 쓰였냐, 명사적 역할이냐, 명사 뒤에서 형용사적 역할로 지금 꾸미고 있냐, 혹은 보어 자리에서 지금 보어 역할하고 있나, 혹은 밑에서 배우겠지만 부사 역할하고 있나 해가지고 걔네를 너네가 미친 듯이 훈련을 해 찾아가지고 그러면 엄청 늘어. 근데 지금 영어 도서관 프로그램 지금 책 읽는 거 열었잖아, 그쵸? 그게 뭐냐면 책을 읽으면 영어가 진짜 많이 늘어요. 선생님도 영어가 어떻게 늘었냐면 영어를 많이 쓰잖아. 가르치고 너네랑 얘기하고 영어도 계속 공부하잖아. 그리고 뭐 선생님도 이제 계속 기본적인 것도 있었을 거고. 그럼 영어가 계속 늘어. 왜? 계속 쓰니까. 영어를 좋아해야 돼, 일단. 영어와 사랑에 빠지세요. 그래야지 영어를 사랑해야 돼. 근데 약간 일방향적인 사랑도 걔가 나를 좋아하지 않지만 영어가 날 싫어해도 내가 영어를 사랑하면 언젠가 영어도 나한테 와줄 수 있잖아. 원래 그렇게 사랑을 쟁취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사랑 쟁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주 봐야 돼. 눈에 띄어야 돼. 계속 앞에서 알짱거려야지 마음이 관심이 갈 거 아니야. 그쵸? 알짱거려야 돼. 뭘 해야 돼? 그럼 계속 펴가지고 계속 봐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되든 안 되든. 책 펴가지고 눈동 다 펴놓고 계속 바라보라고요. 그래야 마음이 생기죠. 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맨날 덮어놓고 방치하고 안 가져오고 있으나 없으나 있는 듯 없는 듯 그러면은 서로 마음이 생겨요? 안 생기죠? 그래서 쟁취를 하려면은 너네가 먼저 다가가야 돼. 다가가는 방법 알려주잖아요. 응? 모의고사 펴서 거기서 밑줄 치라고요. 형광펜으로 투부정사. 저기요? 이해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그것만 들으면 안 되지. 왜 귀엽니? 쟁취하세요. 화이팅. 근데 영어랑 사랑에 빠지라 했어. 난 분명히 주체를 얘기했다잉. 자, 그 다음 부사적 역할.
자, 뭐뭐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뭐뭐 하기 위해서. 그래, 잘해주세요, 여러분, 영어한테. 잘해줘야지. 중치하죠. 자, 부산 역할은 기본적으로 뜻이 이제 세 가지로 정리가 됐는데 이제 네 개죠. 이거는 이제 하나니까. 네 개야. 네 개인데, 사실 이게 중요한 순서라기보다는 많이 쓰이는 순서라 보면 돼요. 많이 쓰이고 사실 얘도 중요해. 결국 뭐뭐하다도 있어. 번호를 매기면 뭐뭐 하기 위해 있고요. 뭐뭐 하기에 있고, 뭐뭐 해서 있고요. 결국 뭐뭐 하다.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자, 뭐뭐 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투부정사 나왔을 때 사실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파악이 좀 안 되잖아. 그러면은 그때 좀 더 내가 강조해주고 싶을 때 있지. 그때 쓰는 게 in order to. in order to. 혹은 so as to. 이런 거 써줘. 이게 뭐뭐 하기 위해서야. 그리고 뭐뭐 하기에, 뭐뭐 하도록, 뭐뭐 하다니. 이런 표현들이 must be나 cannot be 감탄문 같은 거 같이 써요. 감탄할 때. 뭐뭐 하다니. 어떻다. 할 때. 그리고 원인. 감정의 원인이 나오는 경우 있는데 앞에다가 감정의 동사나 형사 쓰고요. 뒤에 투부정사나 대절이 올 때 감정의 원인일 때가 있거든. 요건 예문으로 좀 보면은 이거 다 써야 돼. 트레이스 쓰세요. 이거 일부러 선생님이 회색 처리한 게 너네 스스로 이제 써보라고 이렇게 회색 처리한 거예요. 감정의 원인이야. 우리는요, were happy. 뭐예요? 행복해. 뭐하고 to hear the news. 그 뉴스를 듣게 돼가지고 행복하대. We are happy to hear the news. 그 뉴스 들어서 우리 너무 행복해. 그러면 we are happy까지 사실 문장 끝나도 되는데 굳이 투부정사를 연결해가지고 happy to hear the news 해가지고 얘가 내가 행복한 이유를 굳이 설명해 주는 거야. 이거 표현을 많이 해야 돼요. 얘들아, 영어한테 표현을 많이 하세요, 영어로. 표현을 해야 알지. 우리 이제 사랑하기로 했잖아, 그쵸? 어떻게 해야 돼? 표현을 해야 돼.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데 뭐해서? 그 뉴스를 들어서야. 이게 감정의 원인이야. 그리고 that we heard the news. 뭐해서? 우리가 그 뉴스를 들어서. 둘 다 들어서야. 얘는 투부정사, 얘는 대절. 아까 쌤이 원래 문장에 동사 추가할 때는 접사 쓰고요. 주어 쓰고요. 동사 써. 이게 정석이야. 원래 써야 돼, 정석. 정석은 이렇게 했네. 선생님이 이거 다 쓰기 싫으니까 가성비 있게 to hear 쓴다고 했죠. 이게 그 얘기야. 쌤 뒤로 가면은 절이랑 구랑 서로 교체하는 방법 알려줄 거예요. 네, 너무 좋죠. 그래서 네 번째는 이제 마지막. 결국 뭐뭐 하다라는 결과가 있어, 결과.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얘들아, 투부정사의 쓰임을 종류별로 배우고 있거든? 여기까지 하면 투부정사 쓰임 끝이야. 이것만 알면 돼, 여기까지만. 그럼 투부정사 나왔을 때 너네가 다 자유자재로 해석할 수 있는 무기를 다 장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뭐 하다 결과인데 여기는 only를 투부정사 앞에 보통 붙여요. 이런 식으로. only 투부정사. 그래서 she tried hard. 이건 try네. tried hard. 열심히 노력을 한 거고요. 그래서 뭐가 됐어요? make it. 달성을 한 거야. 그녀가 열심히 노력해서 결국에 뭐 했다? 달성했다. 이건 결과죠. 얘가 노력한 거에 대한 결과가 only to make it이죠. 맞아요? 그래서 그녀는 열심히 노력해서 그래서 결국에 그걸 달성했다. 됐나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내려와서 부사적 역할의 관용적 표현들 볼 건데 독립부동사 구야. 그래서 to be sure 하면은 확실이라는 뜻이 있고 to begin with 우선 그리고 needly to say 말할 필요도 없이 to be honest, frank with you 솔직히 말해서 to tell truth 하면은 진실을 말하자면 다 되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그 다음에 not to speak of 하면은 let alone이랑 똑같아요. not to speak of 근데 다 비슷해. 말할 필요도 없어. 중요하다는 거야. 진짜 말할 필요 없다는 거야. 중요하다는 얘기야. 말할 필요도 없이 중요하다. 그래서 let alone, not to speak of. 그 다음 so to speak은 이를테면 말하자면 뜻이 있어. so to speak as you 해서 이를테면 말하자면. 그 다음 to make the matters worse니까 문제를 더 나쁘게 만드는 거죠. 설상가상으로. to do one's justice 뭐예요? 뭐뭐를 정당하게 평가하자면 어떤 것을 뭔가 정의롭게 평가하자면
그 다음 to make a long story short. 긴 스토리를 짧게 만들자면 긴 이야기를 짧게 short to be brief는 간단히 말해서죠. 그 다음 to say nothing of는 뭐뭐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strange to say 이상한 이야기지만 이런 식으로 합니다. 됐나요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거는 외워주시고요. 부사적 역할의 관용적 표현으로서 독립부정사구라고 불리는 애들이야. 알겠죠? 오케이. 봐요. 여기 지금 다 외워가지고 테스트 보는 거. 선생님이 잠깐 얘들아 5분 줄 테니까 지금까지 한 것 좀 잠깐 달달 외우세요. 근데 5분만 줄게요. 이게 좀 기억력 사라지기 전에 조금 외울 시간 주고 싶거든? 5분만 달달 외워봐.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중간중간 테스트를 통해서 이렇게 점검해 주시고 자기가 좀 외우면서 테스트지를 풀면서 같이 가야 돼요. 그리고 테스트지가 돼 있는 거야. 알겠죠? 그 테스트를 풀면서 내가 머릿속에 넣으면서 그러면서 가야 돼. 그래야지 점수가 올라요. 오케이? 그랬을 때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볼게요. 의미상의 주어. 의미상의 주어는 뭐냐면 주어, 동사, 목적어가 이렇게 있을 때 아까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설명하면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들어갈 때 있었죠. 언제였어? 설명식에서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에서 사실 우리 쭉 배웠던 거 기억나? want부터 해가지고 wish, expect에서 바라다부터 해서 되게 많은 동사들을 했는데 이럴 때 투부정사의 주어가 누구랑 똑같은 거야? 주절의 주어랑 사실 같은 거예요.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뒤에 이렇게 목적어가 올 때 이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데가 결국에는 누구랑 같아요? 주어랑 같다고요. 투부정사의 목주어가 어디 있다고요? 앞에 나온 주어랑 같다고요. 그럴 때 이렇게 쓴다. So Flynn decided to have an appointment with her 하면은 플린은 결정한 거야. 뭐를 가지기로? 그녀와 약속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 플린이요. 그래서 플린은 결정한다. 그녀와 약속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는 오형식 구조인데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취할 때 투부정사의 주어가 목적어가 되는 거야. 다시 목적격 주어, 보어 자리에 목적격 보어 이 자리에 투부정사를 취할 때 목적격 보어 자리는 투부정사 맞잖아. 그쵸? 그러면은 이 투부정사의 주어는 앞에 나오는 목적어가 마치 주어처럼 마치 동사처럼 되는 거야. 원래 형태는 어때? 얘가 원래 뭐예요, 지금? 뭐야? 이 목적어죠. 얘는 뭐야? 얘 목적격 보어야. 그리고 얘는 주어고, 얘는 동사고. 됐나요? 그래서 Who asked Flynn to teach student English well? 이 문장에 보시면 훈이는 요청했다, 플린이가 가르치도록 학생들에게 영어를 잘. 됐나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르치는 게 누구야? 플린이죠. 근데 메인 주어는 누구야? 훈이잖아, 그쵸? 그럼 메인 주어랑 의미상의 주어는 같아 달라요? 다른 거죠. 됐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세 번째, 일반적인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인데 일반적으로 폴 플러스 목적격이 앞에 오면은 이 투부정사 오잖아, 그쵸? 무슨 뜻이야? 이가. 폴 플러스 목적격 누구누구가 투부정사 하는 거. 이럴 때 이제 의미상의 주어를 쓰고요. 내리면 아까 선생님이 말했듯이 앞에 나온 투부정사 앞에 의미상의 주어 이렇게 올 때는 for parents 부모님들이요 to love us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in unquestionable 어떻다?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들어가고 for 플러스 목적격은 이 가로에 서게 되고요. 형태가 정해진 투부정사 의미상의 주어인데 형태는 뭐야? 가주어랑 진주어 이런 형태들이 있고 얘네가 정해졌어. 그랬을 때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뭘까? 어떻게 될까요? 정해졌을 때. 그래서 이시 가주어. 그리고 투부정사 뒤에 나오죠. 이거 진주어. 그리고 여기 가운데 누가 들어가냐면 사람의 감정이나 성격. 해가지고 밑에 좀 정리돼 있을 텐데 polite부터 해가지고 예의 바른 이런 데 있잖아. 이런 거 들어가면 뒤에 for 대신에 누구 쓴다?
of 쓰고 목적어 써요. 이가. 그래서 it was polite of you to tell me the truth. 그래서 it was polite. 어떻다? 예의 바르다. 너가 나에게 진실을 말해준 것은 예의 바르다. 됐어요? 다시. It was polite. 예의 바르다. 너가 말해준 것은 나에게 진실을. 나에게 진실을 말해준 것은 예의 바르다. 됐죠? 그래서 앞에 사람의 감정이나 성격의 형용사 polite가 오고 그 다음에 o 플러스 목적어 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to tell me the truth 진주어 나오고 얘는 가주어인 거죠. 됐나요, 여러분? 오케이.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 거 없죠? 너무 쉽죠? 성격이나 감정 동사 예시 보시면 bad, brave, careless, clever, cruel, foolish, good, intelligent, kind, mean, nice, polite, rude, sensible, silly, stupid, sweet, wicked, wise. 이런 애들이 다 감정을 나타내는 성격과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 예시입니다. 오케이? 좋아요. 열심히 나가면 요거 이제 테스트 이제 풀어주시고 여러분. 자, 투정어 시제입니다. 아까 했던 게 다시 반복되는 거야, 얘들아. 선생님이 아까 한 판 정리해 놓은 거에서 지금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투부정사부터 하는 거고 투부정사 파트를 정확하게 알아두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뒤에 나온 동명사, 분사는 그냥 껌이에요, 껌. 투부정사 정확히 알면. 오케이? 그래서 투부정사 시제는 뭐냐면 시제가 있어요, 없어요? 시제가 없어. 근데 본동사의 뭐의 전후를 알게 하는 표현이 있어? 일의 전후를 알게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일의 전후. 일의 전후를 알게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주절동사 시제랑 투부정사 시제가 같을 때는 그냥 투부정사 쓰고요. 주절동사 시제보다 투부정사 시제가 한 시제 전일 때는 to have pp를 써요. 그래서 Mr. Hoon seems to be rich야. 그럼 Mr. Hoon이 뭐인 것 같아요? To be rich. 부유한 것처럼 보여. Mr. Hoon. 나 Mr. Hoon seems to have been rich. Mr. Hoon은 뭐처럼 보여요? 부유했던 것처럼 보여. 근데 과거에 부유했던 거야. 이게 시제를 비교를 해보면 지금 현재랑 현재가 비교했을 때 둘 다 현재이기 때문에 같으니까 부유한 것처럼 보이는 게 현재인 거잖아. 그쵸? 되고 Mr. Hoon은 과거에 부유했던 건 거예요. 여기는. 왜냐면 얘가 현재지만 얘는 지금 과거형으로 쓸 수밖에 없는 게 have pp 형태로 하기 때문에 아까 선생님이 했잖아. 주절 동사 시제보다 투부정사 시제가 한 시제 전일 때는 to have pp 써준다 했죠. 그래 지금 to have pp 썼잖아. 그쵸? 그럼 요걸 보고 뭘 알아야 돼? 주절 동사 시제보다 여기 보세요. 주절 동사 시제보다 투부정사 시제가 한 시제 전인 거죠. 그러면 현재보다 한 시제 전이니까 어디야? 과거. 그래서 얘는 과거. 그래서 어떻게 해요? who는 뭐뭐처럼 보여요. 과거에 부유했던 것처럼 보여, 지금. 자, 가릿? 내려와서. 자, Mr. Who seems to be rich야, 이번에는. Mr. Who는 뭐처럼 보여? 과거에 부유했었던 것처럼 보여. 과거에. 얘는 뒤에 to be rich가 있는데 과거지만 앞에도 과거잖아, 그쵸? 둘 다 과거야. 어때요? 둘 다 과거. 어때? 둘 다 과거니까. 아니야? 둘 다 과거야. 그러니까 얘는 과거인데 얘랑 시제가 일치하다는 게 이 표현이에요. to be rich. 얘도 과거인데 얘랑 시제가 일치한다는 게 이 표현이야. 과거 이전. 됐어요? 오케이. 그다음 투부정사의 부정이에요. 투부정사의 부정은요. 투부정사 바로 앞에다가 왜 써요? 부정어. not이나 never를 써줍니다. not이나 never 써줘요.
For him, 그가요. Not to follow me, 나를 따르지 않는 것은 is lucky, 행운이다. 그래서 나를 따르지 않는 것은이 주어고요. For him이 의미상의 주어죠. 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for him이야. 자, 부정부사는 투부정사 바로 앞에 쓴다고 했잖아. 그래서 not이 앞에 쓴 거예요. 알겠죠? 여기까지 하면 끝이야, 얘들아. 투부정사 끝났어. 투부정사의 준동사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문법이 정리가 된 거예요. 투부정사는 정리 한번 해볼게요. 투부정사는 형식을 취한다 해서 투부정사 뒤에 1형식 오면 1형식대로, 2형식 오면 뒤에 보어 있고, 3형식 오면 뒤에 목적어 써야 되고, 4형식으로 쓰면 어때요? 목적어 2개 쓰고, 5형식 있으면 목적어에 목적에 보어까지 쓴다. 이게 형식을 취한다라는 거고, 의미상의 주어 있었죠? 의미상의 주어 뭐였어? 투부정사가 동사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동사에 준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앞에 뭘 가진다? 의미상의 주어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뭐야? 부정. 부정 전에. 시제. 시제가 있다 없다? 시제가 없는데 일의 전후를 알게 해주는 표현으로 동사랑 비교를 해. 분동사랑. 그치? 비교해서 같으면 그냥 쓰고 한 시제 전이면 완료형 쓴다고 했죠. to PP 동사의 ing 형태, PP형.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 부정. 부정일 때는 동사 바로 앞에 뭐였어요? not이나 never. 됐나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투부정사 부정은 투부정사의 바로 앞에다가 not이나 never를 써주고요. 내려오면 Not for fleeing to follow me is lucky야. not. 요건 안 돼요. 왜? 투부정사의 부정은 바로 앞에다 not이거든? for fleeing이요. not to follow me. 나를 따라오지 않는 것은 행운이다니까. 여기 not을 뒤에다 붙여야 돼. 됐나 여러분?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사실은 계속 알려주고 싶은 거는 투부정사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사실 다 정리를 한 거고 그 다음부터는 가주어진 주어 나오는 투부정사도 배우고 그 다음부터는 가목적어, 진목적어부터 해가지고 강조용법 해서 투부정사가 많이 쓰이는 표현들을 공부를 하게 되거든? 그래서 여기까지가 사실은 엄청 중요한 내용을 오늘 진짜 많이 다뤘고 오늘 이제 한 거는 영상 이제 찍었으니까 그것도 쉐어해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볼 수 있게 해줄 거고요. 계속 반복하고 예문도 써보고 투부정사 파트랑 준동사 파트 달달 외운 다음에 적용할 수 있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하고 뒤에 테스트지를 외우고 푸고 가는 것까지만 할게요. 왜냐면 이거 집에 가면 갑자기 또 까먹으니까 지금 바로 공부하고 바로 테스트지 풀고 외우고 테스트 보고 마무리.